안녕하세요. 제8강 견적서에 이어서 오늘은 견적서 활용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활용편의 학습을 위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제 렉스러브 블로그에 가시면 받을 수 있고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에 제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그거 클릭하시면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블로그로 바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없거든요. 자, 오늘 저희가 활용편에서 해볼 것은 어떤 거냐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품목을 기입을 하면 이 품목에 해당하는 규격, 그다음에 단위, 단가가 보통 다 정해져 있어요. 매번 품명을 작성하고 규격 작성하고 단위 단가를 작성하기보다는 품명이 작성되었을 때 규격과 단위와 단가가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견적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견적서를 만들기 위해선 저희가 함수를 하나 학습을 해야 돼요. 네, VLOOKUP 함수라고 하는데 그 함수를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아래쪽에 이제 시트를 3개 정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학습을 하고 견적서로 돌아와서 견적서에 맞게 저희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시트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저희 견적서는 시트 1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셔서 견적서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시트를 하나만 사용할 때는 이름을 굳이 작성하지 않지만 시트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적어두는 게 이동 시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볼 수 있고 파일을 열었을 때 뭐가 들어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보통 작성을 하고 변경을 해서 작성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배워야 될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이동해 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제가 그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살펴보자면 코드가 작성이 되면 코드에 맞는 제품명, 사이즈, 단가를 이 부품표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가져와서 기입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VLOOKUP 함수인데 그 함수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작성할 제품명 커서 위치 시키시고요. fx 함수 삽입 눌러줍니다. 수행하려는 작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바로 해당 함수가 비슷한 함수들이 모두 열어지고 불러와지고 그 다음에 범주 선택에서는 그 찾기 참조 영역 이 찾기 참조 영역에 가시면 V니까 맨 아래에 있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확인. 자, 이 함수는 저희가 입력해야 될 칸이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함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칸이 4개여서 되게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lookup value라고 했습니다. 자, 이 lookup value의 뜻을 잘 읽어보면 표의 첫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값, 셀 주소 또는 텍스트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표의 첫열. 이 표는 참고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표의 첫 번째 열. 여기에서 찾으려는 값이다 라는 거죠. 즉 저희가 제품명을 가져오려면 n-01인지 n-02인지
어떤 걸 가져올 건지 요 값이 있죠. 요 값에 대한 값을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코드 n-01에 대한 제품명을 가져올 거니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셀 주소로 클릭을 해도 되지만 네,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값 숫자일 수도 있고 텍스트 글씨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셀 주소 이렇게 우리 비사처럼 셀 주소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사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 말 그대로 테이블은 표죠. 표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표의 범위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읽어보면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칸에서 지정한 n-01을 검색을 하고 추출하려는 표, 말은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참고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고표의 범위, 여기에 와서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범위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코드 제품명 사이즈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코드라는 것을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뭐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한 대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참고표의 범위를 지정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처음에 lookup value 지정을 할 때 참고하려는 표에 첫 열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해라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첫 번째 열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부품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전 사실은 나사에 대한 거 사이즈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범위 설정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n-01에 대한 걸 찾으려면 n-01이 어디에 이 참고표 범위의 첫 번째 열에 해당이 되도록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칼럼 인덱스 넘버라고 해서 자, 테이블 어레이 우리가 참고표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 범위를 그 범위에 해당하는 어떤 열번호를 지정을 해라. 그런데 어떤 열번호냐? 내가 값을 추출할 열번호를 지정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의 첫 열은 1번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즉 이 테이블 어레이의 열 번호 이게 열이죠. 그래서 열 번호가 1번, 2번 저희가 지금 블록 지정해서 범위로 설정한 것은 열 번호가 4번까지 있는 거예요. 이 4번까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어떤 거를 가져올 예정이냐면 제품명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 제품명의 열 번호는 몇 번이냐 라는 뜻이죠. 그래서 2번 두 번째 걸 가져와라. 자, 두 번째 걸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여기에서는 답이 좀 나와 있죠. 즉 세 번째는 생략이 네 번째네요. 네 번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지 룩업은 죄송합니다.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 또는 생략을 해라 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생략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값으로 값을 찾았어요. 자, 비슷한 값으로 값을 찾으면 이 비슷한 값이라는 걸 저희가 추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숫자가 아닌 문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잘못된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즉 n-01이라는 정확한 그 값에 대한 제품명을 우리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펄스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펄스라고 써줘야 되는데 이 펄스라고 써주면 영어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대신 숫자로 입력을 합니다. 자, 숫자는 0과 1을 대신 사용하면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0을 입력을 해보면 해당되는 문구가 써집니다. 자, 0은 펄스.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되어져 있는데 1이 true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0을 써주면 됩니다. 0을 써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라는 뜻이 되죠. 확인하면 나사 1. 자, N01에 대한 걸 찾아와라. 어디에서? 이 부품 코드표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열에서 N01에 대한 걸 찾아라. 이렇게.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열번호가 생기는데 그 중에 우리는 2번, 나사 1을 가져와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을 때리면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부분. 네, 에러가 발생을 했죠. 자, 그 이유는 네, 더블 클릭해보면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 줄에서는 B8번에 대한 걸 찾아와라. 어디에서? 범위가 밀려나 버렸죠. 범위가 밀려서 여기에 대한 값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했죠. 마지막을 해보면 범위가 쭉 아래로 밀려 내려갔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시고 ESC 키로 풀어주시고, 자, 고치는 건 어디에서? 첫 번째에서 고쳐줍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고쳐도 되고,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 빨간색 부분을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절대참조.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A19에서부터 D25 중간에서 중간까지 걸치도록 드래그 해주시고 키보드에 F4 눌러줍니다. ESC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클릭을 한 다음에 FX 이걸 누르셔서 범위 부분 뒤에서부터 드래그, 앞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블록 지정하셔서 F4 확인.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다시 내려보면 중간중간 더블 클릭해서 이 값에 대한 걸 가져와라. 어디 범위에서? 이 빨간색 범위에서. 그 중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그래서 가져왔죠. 자, 보시면 다 맞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검사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 작성을 했다면 검사는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명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나사 1이 아니었는데 2번이었는데 라고 해서 수정을 하면 제품명도 자동으로 바뀌게 되겠죠. 다시 더블 클릭해서 1번으로 수정을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사이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방금 했던 방식과 똑같은데 열 번호만 바뀌죠. 열 번호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클릭하시고 FX. 자, 함수 마법사 뜨면 범주 선택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 클릭해 주시고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브이로그 함수. 자, 어떤 값에 대한 걸 찾을 거냐. 이 사이즈는 코드 N01로 찾을 수도 있고 나사 1번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물론 코드로 찾습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코드 N1번을 찾아와라 라고 한다면 테이블 어레이는 이렇게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어디에? 첫 번째 열에 위치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사 1번을 찾아와라 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가 새로 부품표를 만들지 않고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표가 제공이 되었을 때 거기에는 순번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나사 1번을 가지고 할 때는 이 범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나사 1번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나사 1번의 오른쪽에 위치된 것들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위치되어져 있는 코드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 내가 어떤 값을 가지고 VLOOKUP으로 찾아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되는 값이 어디에? 제일
왼쪽에 있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는 N01로 가져올 겁니다. 어디에서? 테이블 어레이. 자,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육 핸들로 내리면 계속 내려갈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F4 바로 눌러줍니다. 드래그를 한 뒤에 바로 F4를 해주면 앞뒤에 모두 작성이 되는데, 드래그를 하시고 내가 다른 곳을 갔다가 아차 F4 해야지 해서 두 번째 칸으로 올라간 뒤에 F4를 하면 내가 클릭되어져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F4가 이루어져요. D25에 F4가 됩니다. 자, 다시 내가 다른 곳 갔다가 해야지 하고 A19 있는 부분에 커서를 위치시켰다면 거기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전체를 다 드래그 하셔서 F4를 해줘야 전체가 다 되고 앞뒤에 다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드래그하고 아무 동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선 그냥 F4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칼럼 인덱스 넘버, 그래서 코드가 들어있는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을 거예요. N-01을. 그랬을 때 원하는 값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이즈를 가져올 것이죠. 그래서 사이즈는 몇 번째 열? 네, 세 번째 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N-01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더블 클릭 했더니 밑에 글 때문에 되돌리기 하시고 체육 핸들로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가 부분은 잠시 일시정지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단가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다시 저랑 같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가 값을 가져올 부분 셀 클릭을 하시고 fx 최근에 사용한 함수의 vlookup 확인. 우리 이것도 단가도 역시 뭘로? 코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순서상 코드 혹은 나사 혹은 5mm로 가져오셔도 돼요. 물론 사이즈는 썩 좋진 않죠. 왜냐하면 같은 사이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보통 대체적으로 같은 코드로 해서 가져옵니다. 자, 테이블 어레이 참고표의 범위 전체 범위 해주시고 F4 우리는 채우기 핸들을 할 거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안 하고 하나의 값만 가져올 거다라고 한다면 F4가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물론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칼럼 인덱스 넘버는 4번.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혹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값을 안 했을 때 맞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뭐야, 안 나오는 게 있네요. 에러 발생해서. 이유가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이면 뭐든지 나와야 되는데 아예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이렇다니까요. 첫 번째 클릭을 하시고 fx 마지막에 0 확인. 이렇게 그래서 단가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판매 금액은 하실 수 있겠죠? 일시정지 하시고 판매 금액 이건 뭐야? 얘 때문에 안 보이네요. 총 판매 금액, 최고 판매 금액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보셨나요? 네. 자, 판매 금액은 단가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근데 물론 곱하기 해주는 함수도 있어요. 프로덕트라고. 스펠링이 좀 안 좋았나요? 자, 프로덕트. 역시 안 좋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이제 좋은 점이 드래그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하나 클릭하고 그 다음 칸에 하나를 클릭해도 되고 그러나 굳이 사용하진 않아요. 물론 뭐 5개, 6개를 모두 곱해야 된다면 프로덕트 함수가 좀 더 편하겠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냥 수식을 입력합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 첫 번째는 단가 클릭해 주시고 곱하기 직접 입력하시고 판매량 엔터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 되겠죠. 숫자는 쉼표 스타일 홈으로 가셔서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눌러줍니다. 총 판매 금액은 모두 합하면 되겠죠? 네. 썸 이용할 거고, 자, 자동 합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합계. 범위 맞게 잘 지정이 된 걸 눈으로 확인하시고 엔터. 네, 총 판매 금액은 652,500원이네요. 자, 최고 판매 금액. 최고 판매 금액은 맥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신 후에 자동 합계 옆 세모 최대값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fx 하셔서 max라는 함수 가져오셔도 돼요. 자, 최대값 했는데 얘네들은 보통 대체적으로 자기 머리 위에 모든 숫자들을 드래그 하기 때문에 범위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 총 판매 금액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러면 총 판매 금액이 최고 판매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를 다시 재설정. 이게 뭐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75,000원부터 6,000원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175,000원이 가장 큰 값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VLOOKUP 함수입니다. 자, 배운 김에 HLOOKUP. 자, HLOOKUP은 V는 버티컬에 그 세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 버티컬. 그 다음에 H는 호리젠탈인가? 제가 영어에 약해가지고 예. 횡방향, 가로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버티컬은 열 번호, 열을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 V가 이렇게 뾰족하죠? 그래서 예. 이 방향으로 1, 2,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HLOOKUP은 행방향으로 번호가 지정이 됩니다. 1번, 2번. 즉, 그래서 내가 참고하고자 하는 값이 이 상품 단가에 의해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상품명 가져오는 거를 안 했는데요. 뭔가? 네. 요거는 저희가 뭔가 이거 코드표가 이상한데?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에 대한 어떤 뭐가 나와. 여기 있구나. 이게. 죄송해요. 이거 단가라고 해놔가지고 제가 잠깐 혼동이 됐는데 여기가 단가가 아니라 코드여야죠. 코드. 상품 코드. 딜리트. 엔터. 여러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렸어요. 자, 코드에 대한 게 있고 이 코드에 대해서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삽입. 상품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동차인데 이 650만원짜리가 뭐가 있지? 옛날에 티코? 모닝?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센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뭐 이렇게 할까요? 파일들? 자, 아니면 아반떼인가? 여튼 네, 대략 만들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하셨죠? 삽입하셔서 네, 일시정지 하시고 여러분 작성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품명은 상품 코드에 대해서 상품명이 지금 작성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상품 코드가 행방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방향으로 H 룩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 FX 여기다가 H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살짝 내려보시면 네,
H로 확인. 자, lookup value 보시면 첫 행에서,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라고 그랬죠. 여기 표는 참고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표의 첫 행에서, 첫 행에는 상품 코드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101, 201, 301, 401이라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 네, 101에 대한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상품명을. 101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에 관련된 걸 찾아와라. 두 번째 칸 어디에서? 테이블 어레이 참고표에서. 여기에도 101이 첫 번째 행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채우기 핸들 할 거기 때문에 F4 눌러주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써져 있죠. 아까는 칼럼 인덱스 넘버라고 써져 있는데, 그래서 행번호라고 나옵니다. 값을 추출할 행번호. 그리고 첫 번째 행은 1번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행번호,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가 2번, 세 번째는 3번. 그랬을 때 저희는 상품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에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리고 레인지 로컵은 똑같아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한 걸 찾을 거죠. 그래서 0. 확인.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101은 티콘, 몬. 네, 3개씩 다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품명에 대한, 상품 코드에 대한 단가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 단가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잠시 여러분들이 단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공하셨나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볼까요? 단가 fx, 최근에 사용한 함수 hlookup 열어주고, 첫 행에서 찾으라는 값, 뭐에 대한 걸 가져올 거냐, 101에 대한 걸 찾아와라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어디에서, 참고표의 범위죠. 드래그 해주시고 F4. lookup 인덱스, 로우 인덱스 넘버, 이거는 행번호. 단가는 몇 번째 행번호에 있나요? 네, 세 번째 행번호에 있죠. 그리고 레인지 로컵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야 되니까 0 써줍니다. 확인.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시고 심표.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은 수량하고 단가 곱해주면 되겠죠? 늘어나시고 수량 곱하기 단가.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주시면 이렇게 총 판매된 것이 판매 금액이 모두 산출이 되었습니다. 한번 하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자,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VLOOKUP하고 HLOOKUP 해보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인트 금액인데 주문 금액에 따라서 포인트 금액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문 금액이 1이면 이 하이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하이픈은 0이에요. 0. 그 쉼표 스타일을 하면 회계로 적용이 돼서 회계에서는 0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하이픈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가 혼자 있다. 그러면 아 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해 보시면 저기 위에 0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주문 금액을 가지고 포인트를 가져올 건데 1일 때 0, 2만일 때 500, 5만일 때 1000원, 10만일 때 2500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와라 라고 한다면 딱 1일 때만 0 나와요. 2, 3, 4, 5, 6일 때는 다 에러가 발생을 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포인트 금액 클릭하시고 fx. 자, 최근에 사용한 함수
열고, 자, 두 개 중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방향? V 방향. 네, 그래서 VLOOKUP. 대체적으로 거의 90%는 VLOOKUP 사용합니다. 표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lookup value, 뭐에 기준이 되는 값이 무엇이냐? 주문 금액이죠. 주문 금액에 따라서 포인트 금액이 결정이 되니까. 자, 테이블 어레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역시 F4 눌러주면 되겠죠. 자, 칼럼 인덱스 넘버. 저희는 포인트 가져올 거니까 2번. 자, 그런데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사용하면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벌써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전체가 에러가 발생했네. 이게 뭔 일인고. 자, 아니, 하나는 나와야지. 이게 왜 이러냐면, 다 에러가 나온 이유가 2일 때만, 정확히 2일 때만 0이 나와요. 정확히 2만일 때만 500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2부터 19,999까지는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5만일 때만 1,000원이 나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표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이 우리가 비교하려는 값이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오름차순으로 작은 값부터. 왜냐하면 첫 번째 1은 1이라고 보지 않고 다음에 나와 있는 값의 앞숫자까지 해당이 돼요. 즉 1부터 19,999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만이 500이 아니라 2만에서부터 뭐까지? 다음에 나와 있는 5만보다 하나 작은 숫자 4만 9천 글씨 쓰기 너무 힘듭니다. 999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안 쓸 거예요. 자, 1,000원에 해당되는 값은 5만에서부터 99,999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30만은 8,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30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해놓은 거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fx. 자, 0이 아니라 비워두거나 1을 쓰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비워둡니다. 비워둬도 답이 나오죠? 네, 생략을 하면 true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확인.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쉼표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5만원이잖아요. 15만원은 2,500원이 나왔는데 이 15만원은 요거와 요거 사이잖아요. 그죠? 20만이 되어야지 5,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10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500원이 나온 거죠. 자, 방금처럼 이 숫자의 경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사용할 때만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VLOOKUP, HLOOKUP 할 때는 포인트 금액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사용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false.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견적서로 옵니다. 자, 저희 견적서에는 지금 품명이 5개가 있죠. 그리고 이 품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규격, 단위, 단가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지금까지 학습한 거는 같은 시트에 들어있었지만 보통 같은 시트에 작성하진 않아요.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시트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트 클릭하시고, 자, 시트 6이라고 써졌네요. 더블 클릭하셔서 여러분 5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뭐 하다가 지워서 그래요? 네, 여기에 품목표라고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위에도 품목표. 자,
자, 그 다음에 견적서로 와서 단가까지, 품명부터 단가까지 복사. 품목표에다가 붙여넣기. 지금 병합이 된 것들 있죠. 우리 견적서에서 병합을 해서 사용해서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보통 값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그래서 A 3번에 들어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B 3번으로 바꿔보면 클릭이 안 되는구나. 사실은 비어 있습니다. B 3번은. 첫 번째 열에 보통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B열과 C열 오른쪽 눌러서 삭제. 그 다음에 단가도, 단위도 똑같죠. 그래서 D열, C를 하면 값이 다 사라져요. 삭제를 하시면 이렇게 되돌리기. 그래서 꼭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넓혀주시고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전체 선택해서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가운데로 오도록 A1에서 A1에서 D1번까지 들어가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제목이니까 좀 키우시고 굵게도 해주시고 뭐 하시고 2번은 줄여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서 견적서에 있는 규격, 단위, 단가를 가져올 거예요. 일단은 규격, 단위, 단가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웠더니 공급가액 세액 합계가 안 나오네요. 자, 먼저 규격. 자, 규격은 FX 열어서 차근차근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격. 당연히 브이로그업입니다. 내가 표가 열 단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문서에서는 100% 브이로그업만 사용했습니다. 자, 확인. 자, 뭐에 대한 거? 장난감 쿠키에 대한 걸 가져야 되죠? 요거에 대한 거 가져와라 라는 뜻입니다.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참고표로 가야 되겠죠. 그 품목표라고 우리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두 번째 칸 클릭을 하시고 품목표로 가서 품목표로 가면 품목표 느낌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품목표 시트라는 의미예요. 저 느낌표는. 그리고 여기서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체육인들 내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F4 먼저 눌러줍니다. 그리고 칼럼 인덱스 넘버 누르시기 전에 누르면 철이 도망가요. 그 견적서로 갈 거예요 아마. 누르시기 전에 확인해 봅니다. 내가 지금 뭐 가지러 왔지? 규격 가지러 왔잖아요. 몇 번째야? 두 번째. 클릭하자마자 어떻게 되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2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0. 여기 봐보세요. 여기 비워져 있을 때는 100g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 10g 나오죠. 우리가 글씨에서도 어떤 수치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지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꼭 맞게 잘 써주셔야 돼요. 확인. 그래서 체육연들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두 번째. 할 때마다 여기 가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이제 불편하죠.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이름으로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품명부터 단가 여기까지 드래그 하시고 이름 상자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내가 사용할 이름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 이름은 품목 범위. 저 사실은 범위라고만 해요. 글씨 긴 게 싫어서. 엔터. 그러면 이 범위를 품목 범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클릭하고 있다가 여기서 품목 범위 누르면 언제 어디서 사용하든 품목 범위라는 걸 쓰면 얘가 BA 3번부터 D 8번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FX 열고, 자, 첫 번째 뭐에 대한 걸 가져와라? 장난감 쿠키에 대한 걸 가져와라. 어디에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 텍스트는 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할 때 앞뒤로 그 큰 따옴표로 묶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글씨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쪽에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사용을 할 때 그 큰 따옴표를 안 하게 되면 이름에서 찾아요, 얘가. 그래서 에러가 발생해요. 다른 곳에서는 그래서 큰 따옴표를 쓰고 이렇게 이름으로 정의된 것을 사용할 때는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칼럼 인덱스 넘버 몇 번? 두 번째.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엔터.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호밀빵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호밀빵은 저희 품목표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면 체육견들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호밀빵은 15g 하고 게 2,000원. 그리고 선도 예쁘게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 범위가 저희 어디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품목 범위에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품목 범위가 어떻게? 호밀빵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품목 범위를 바꿔주셔야 돼요. 어디에서 바꿔주느냐? 수식으로 갑니다. 수식에 가면 이름에 대한 그 정의를 하는 곳, 관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 이름 관리자. 아이고, 제가 저기 테스트 하느라고 해본 거라 여러분은 품목범위라고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품목표에 A3에서부터 D8번이다 라는 3조 대상이 뜹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지우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서 다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변경되었다. 저장할 거냐? 예 하면 이제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빈칸을 하나 더 만들어 둡니다.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빈칸 사이에 삽입을 하면 이게 같이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도록 무엇을? 품목의 범위를 바꿔줘야 되겠죠. 다시 수식으로 가서 이름 관리자 드래그해서 범위를 재설정해 주시고 닫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범위는 품목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이 사이를 밑에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 빈 공간이 있는 그곳에서 삽입을 하면 품목 범위가 어때요? 같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우유 식빵 식빵언니가 생각이 나네요. 우유 식빵 20g 잘 모르겠어요. 네. 2,500원. 식빵이 얼마인가 요즘에? 네,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여기다가 우유 식빵 엔터 치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위해서까지 한다면 품목표를 만드실 때 하나의 빈칸도 놔두시고 그래서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해서 이 라인을 써버렸다. 써도 그 사이에다 비집고 만드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순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찾아오는데.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 자, 단위는 품목표 가서 딱 보고 옵니다. 몇 번째죠? 세 번째. FX 눌러서 VLOOKUP 함수 여시고 뭐에 대한 거? 장난감 쿠키. 어디에서? 품목 범위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정확하게 일치하는 0.
이렇게 작성하셔서 확인. 세이브 핸들로 내리면 각각 맞게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단가. 단가는 자, 일시정지 누르시고 여러분이 작성을 해봅니다. 다 하셨나요? 네. 자, fx. 단가 몇 번째인가? 네, 네 번째. fx 누르시고요. 브로커 함수 여셔서 장난감 쿠키에 대한 걸 가져와라. 어디에서? 품목 범위에서. 그랬을 때 네 번째.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확인. 이렇게. 수량은 이제 뭐 문의한 대로 네,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완벽하죠. 네. 필요한 만큼 작성하고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내용을 쓰실 때 우유, 식빵하고 붙여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유, 띄고 식빵 했다면 네,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우유, 식빵 잘 썼는데 제가 하나 띄었어요. 모르고. 그래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에러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죠. 하나 띄고 우유, 식빵이라고 해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와, 문제 많죠.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셨으니까, 저에게 배우셨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업무 하다 보면 한 사람만 이 파일을 쓰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도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럴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계속 알려줘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예 이게 잘못된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유효성 검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써야 될 부분 있죠? 이 부분 유효성 검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품목표에 이 값과 똑같은 동일한 값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장난감 쿠키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부분까지 유효성 검사로 걸어놓으면 됩니다. 자, 블록 지정하셨나요? 자, 데이터로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있는 그림을 누르면 한 번에 열리고요. 아래에 있는 이 글씨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이제 리스트가 뜹니다. 그 중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시면 돼요. 자, 설정 모든 값은 모든 값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목록으로 하겠습니다. 목록으로 하면 목록에 있는 값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드롭다운 표시라 그래가지고 세모가 들어있으면 세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떠요. 공백 무시, 공백은 무시한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체크하시면 체크 빼시면 공백 있는 부분에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자, 목록. 그 다음에 원본은 우리가 리스트로 사용할 범위를 말하는데 이거는 품목표로 가서 이 범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정해 주실 때 하나의 빈 곳까지 해줘야 우리가 추가할 때 이 범위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확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직접 입력도 가능해요. 우유, 그리고 식빵 이렇게 직접 입력도 가능한데 내가 모르고 이 컵케이크를 컵 띄고 케이크라고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죠? 네, 취소를 누르셔서 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에러 발생할 때 안내 문구 넣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에러 발생을 하면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 이거 뭐지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이게 안 배운 사람은 이거 뭐 무슨 말이지? 라고 좀 되게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그 오류 메시지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중지는 건드리지 마시고 이거 다른 걸로 하면 이게 좀 바꿔져서
확인 취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지로 그대로 놔두시고 제목을 입력 오류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좀 더 친절하게 한다면 품목표 시트에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 입력 오류는 이런 부분에 써지는 내용이고요. 이 오류 메시지가 그 메시지 박스 안에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확인. 자, 장난감 쿠키 더블 클릭해서 제가 하나 띄우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입력 오류. 품목표 시트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그래서 다시 시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취소. 세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주 완벽합니다. 아주 멋진 견적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다 지울 때는 어디까지? 어디를 다 지우면 됩니까? 네, 다 지우면 안 되죠. 우리가 다 걸어놨는데. 여기만 지워야죠, 여기. 여기 지우고 어디하고. 수량하고 이렇게 지워야 되죠. 그래서 내가 선택. 뭔가 선택. 수량 선택. 거기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처에서. 선택.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요? 지워줘야죠, 이렇게. 네. 안 지워주면 에러 발생해요. 자, 물론 여기도 에러 발생하지 않게 만들 수 있지만, 예, 그런 것은 또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Vlookup, HLOOKUP에 대해서, 예, 자, 잘 들으셨고, 그 다음에 그 품목표 만들어서 범위 설정하는 이름 정의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